이번에는 요 객체를 읽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또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직렬화, 역직렬화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이그잼 07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자를 읽고 썼다면 이제는 객체를 읽고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객체의 직렬화, 역직렬화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먼저 할게요. 자, 객체의 직렬화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는 시리얼라이제이션. 객체를 그냥 바로 문자열로 읽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이트 배열로 변환을 해서 일단 데이터 스트림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java.io 패키지 안에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직렬화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 D가 붙어요. D. 그래서 D 시리얼라이제이션. 이제 우리가 이 직렬화를 했을 때 파일에 이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전송이 객체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이제 입력 스트림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 바이트를 다시 객체로 복원하는 거 반대로 파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에 전송된 객체를 다시 읽어서 그런 연속적인 바이트를 객체로 복원하는 것을 역직렬화라고 한다.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서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전송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데이터 내가 이제 BTS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네이버 사이트에서 그 BTS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의 서버에서 이제 BTS에 대한 정보를 막 찾아가지고 그 수많은 문자 데이터나 뭐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뭘로 보내요? 결국에는 다 바이트로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전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시 내가 문자나 이미지로 바꿔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직렬화하고 역직렬화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바는 그 객체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보조 스트림을 제공을 하는데 하나는 아웃풋 오브젝트 하나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인풋 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요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역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요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직렬화를 할 때는 우리가 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 write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역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아웃풋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read 오브젝트라고 하는 또 메소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들 이용해서 객체를 바이트로 변환했다가 다시 또 객체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직렬화를 좀 먼저 해볼게. 직렬화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를 바이트 그 데이터 스트림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보조 스트림을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보조 스트림은 이제 메인 스트림에 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메인 스트림으로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쓸 거예요. 네,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었던 거 호스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매개 변수로 src 폴더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txt 파일을 만들어서 활용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트라이 캐치를 묶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얘는 그냥 다 던질게요. 예외 상황은 add throw로 다 던지겠습니다. 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써야 되고 역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써야 돼요. 네, 미안해요. 좀 헷갈렸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직렬화를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예, 요거를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객체명은 OOS 앞글자를 따서 보조 스트림 클래스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코스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이번에도 익셉션은 또 던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OOS라고 만들어진 객체에 아까 여기 라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라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 안에다가 바로 그냥 생성해가지고 매개 변수로 넣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객체를 바로 만들 건데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수값을 그냥 객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앞에서 살짝 언급한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new라는 키워드에다가 인티저라고 하는 생성 잠수가 있어요. 앞에서 했군요. 래퍼 클래스. 네, 래퍼 클래스입니다. 래퍼 클래스. 그래서 내가 10이라고 하는 정수를 객체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인티저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10을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객체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실수를 또 객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 더블이라고 해가지고 실수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실수도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객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배열 같은 것도 참조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체에 포함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배열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인트 배열로 만들게요. 1, 2, 3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문자열을 또 내가 객체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new string 해서 뭐 여기다 문자열을 뭐 유재석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OOS라는 객체를 만들고 나서는 잔류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 플래시를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클로즈로 닫아주고 그리고 여기 OOS를 먼저 보조 스트림을 닫았으면은 여기 이제 요 메인 코스라고 하는 객체 이것도 클로즈로 닫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역직렬화를 해볼게요. 역직렬화는 객체로 다시 만드는 거.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객체로 다시 만드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파일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사용을 할 거고 this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 잠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적혀져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매개 변수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보조 클래스는 오브젝트 input stream 타입으로 OIS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피스를 껴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OIS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아까는 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write 오브젝트를 썼던 것처럼 역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read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리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데이터 중에서 객체로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강제로 이제 형 변환을 해서요.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으로 형 변환한 것을 말 그대로 인티저 타입에 담을 거예요. 객체에다가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익셉션을 그냥 다 던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인티저, 그 다음에 더블, 그리고 배열이니까 인트 배열 타입으로 형 변환,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 또 형 변환 해서 오브젝트 1, 2, 3, 4에다가 담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OIS라는 이제 객체를 클로즈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또 피스도 또 클로즈로 닫아주고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 1, 2, 3, 4에 제대로 정말 담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실행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소스 폴더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리플래시를 하고 소스에 오브젝트라는 txt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좀 이따 이렇게 글씨가 지금 이제 깨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메모장에 쓴 글씨는 직렬화를 해서 객체를 데이터 스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write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데이터에 써진 건데 그거를 다시 객체로 우리가 만들었고 그거를 우리가 출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과 10.5 그 다음에 얘는 배열이 담겨있는 참조 주소값이 나오고 있고 얘는 문자열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인티저 타입인지 더블 타입인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냥 문자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한번 숫자를 더해볼게요. 이게 정수랑 실수가 맞으면은 숫자가 잘 더해지겠죠? 더해보니까 11, 11.5.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수와 실수가 맞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배열도 진짜 그런 배열이 잘 담겨 있는지 참조 주소값을 따라가 보면 그 배열이 잘 담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3의 0번째 1번째, 2번째를 한번 가져와서 또 뿌려봅시다. 뿌려보면은, 1, 2, 3.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직렬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직렬화된 코드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일은 그렇게 없긴 한데, 라이브러리들에서 저렇게 직렬화된 코드들을 이제 만나면 우리가 그거를 리딩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패키지를 EX3으로 패키지를 하나 좀 만들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일단은 클래스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을 때 그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타입의 필드들을 직렬화를 시키고 역직렬화 시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바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클래스를 직렬화를 할 때 저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만 직렬화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클래스 A라고 하는 애 필드를 이제 좀 이렇게 선언을 할 건데 일단 직렬화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현한다고 하는 거는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시리얼라이저블을 이렇게 구현을 할 거고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임포트 하면은 이제 input, output, IO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 인터페이스는 그냥 필드나 메소드가 없어요. 그냥 비어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진짜 열어볼게요.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직렬화를 할 때 프라이빗 필드를 포함해서 모든 필드를 바이트로 변환해도 좋다는 표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렬화가 가능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시리얼라이저블을 일단은 구현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필드를 프라이빗을 가지고 있어도 프라이빗도 바이트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직렬화를 하면 바이트로 변환되는 것은 이제 필드들이고 생성자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이런 거는 직렬화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직렬화를 반대로 할 때도 필드의 값만 복원이 다시 된다고 하면 필드의 값만 복원이 돼요. 직렬화가 그러면 모든 필드가 다 직렬화가 되냐? 그건 아니고요. 필드 선언할 때 스태틱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이제 키워드 중에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직렬화가 되지 않아요. 한번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이제 인트로 해서 필드 1이라고 해볼게요.
인트로 내가 선언을 하는 그런 필드는 이제 직렬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클래스 타입으로, 클래스 B라고 해볼게요. 클래스 B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클래스 B라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 타입으로 내가 만약에 선언한 그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직렬화가 가능해요. 근데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직렬화 안 되고요. 이거는 직렬화 안 돼요. 그리고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직렬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B라고 하는 애부터 만들어서 얘가 지금 빨간 줄이 뜨니까 클래스 B를 만들게요. 자, 클래스 B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안에다가 마찬가지로 직렬화가 가능한 인트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얘도 직렬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시리얼라이저블을 임플리먼트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체를 직렬화해서 파일에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는 클래스 A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직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시리얼라이저블 라이터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역할은 객체를 직렬화해서 파일에 저장을 할 거예요. 메인 메소드 만들고요. 자, 이번에도 아까랑 이제 거의 비슷해요. 이 바로 앞에서 했던 시리얼라이제이션 요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요거 부터 시작해서 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보조 클래스 활용한 거 요까지는 코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개변수 들어가는 파일명 txt 대신에 확장자를 DAT라는 확장자를 한번 써볼게요. DAT라고 하는 확장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확장자인데, 그리고 얘도 익셉션은 그냥 다 던질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마찬가지로 파일을 생성하고 연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보조 스트링 클래스 사용한 거죠.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으로 직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를 우리가 OS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직렬화 하려고 하는 클래스 A 타입의 객체 이름은 소문자로만 바꿔서 클래스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A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는 기본 디폴트 생성자 함수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거로 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클래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필드 1번 아까 인트로 우리가 선언했던 거 거기다가 그냥 정수를 임의로 넣고요. 그 다음에 또 클래스 A가 가지고 있던 필드 또 2번 필드 2는 아까 클래스 B였잖아요. 그 클래스 B가 가지고 있는 또 필드가 또 필드 1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인트니까 또 2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또 클래스 A가 가지고 있는 필드 중에서 필드 3번이 있었는데 3번 필드 3번이 보면은 직렬화가 지금 불가능한 필드였어요. 일단은 인트로 선언 해놨어요. 3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필드 4번도 트랜지언트가 붙어 있었죠. 직렬화 불가능한 거지만 확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인트 4를 넣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보조 스트림 객체 OS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write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클래스 A라고 하는 객체를 이제 매개변수로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이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파일에 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플러시로 잔류량을 비워주고 또 클로즈 닫아주고 그 다음에 더 상위에 클래스인 포스도 닫아주고 그래서 남은 잔류 데이터 출력하고 비운 후에 파일 닫는 것까지 했고 그리고 출력 구문으로는 객체를 직렬화해서 파일에 저장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리프레시 해서
오브젝트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글씨가 써졌죠. 그래서 직렬화가 돼가지고 네, 데이터 스트림이 저장이 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매하니까 여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하면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다시 제대로 읽어오는지 아까처럼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라이저블 리더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리얼 라이저블 리더 라는 거를 하나 만들게요. 아까처럼 잘 읽어오는지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우리 이그젠 07에서 역직렬화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또 가져와 봅시다. 일단 메인 메소드를 먼저 만들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AT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매개 변수로 넣어서 물론 이제 exception은 다 그냥 던져버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fix라고 하는 네, 객체에 요 파일을 지금 넣어가지고 이제 파일을 연 거예요.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는 보조 스트림을 이용해서 객체를 역직렬하기 위해서 객체로 생성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OIS라고 하는 객체를 read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소드로 역직렬화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역직렬화한 거를 클래스 A 타입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클래스 A 타입, 다시 클래스 A 타입에다가 원래 클래스 A를 직렬화를 했던 거니까 이제 클래스 A 타입에 뭐 객체명은 O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강제로 클래스 A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형변환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얘도 익셉션은 다 던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리드 오브젝트로 이제 그 입력 스트림에서 읽은 바이트를 역직렬화해서 객체로 지금 이제 생성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객체 외 원래 오브젝트 타입으로 강제로 형 변환을 한 거예요. 네, 이 코드 중요합니다.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객체 원래 타입으로 강제로 형 변환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는 또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O라고 하는 이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1, 2, 3, 4를 다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필드 1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1이 떴어요. 아까 우리가 1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필드 지금 2에 들어가 있는 거는 클래스 타입 이니까 주소값이 지금 이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클래스가 아까 클래스 B였잖아요. B가 가지고 있는 필드까지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필드 1을 찍어보면 2를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드 3하고 필드 4는 아까 우리가 여기 직렬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역직렬화 안 돼가지고 00이 지금 뜨고 있는데 여기서 라이터에서 요거 스태틱이 붙은 거. 스태틱이 붙은 거에다 우리가 3을 넣어놓고 트랜지언트가 붙은 거에다 4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그냥 3, 4가 안 뜨고 그냥 00이 뜨죠. 그래서 요 스태틱이 붙은 필드는 직렬화가 안 됐구나.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가 붙은 애도 직렬화가 안 됐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렬화, 역직렬화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거 여러분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한번 인터넷 서칭도 좀 해보고 해서 복습을 좀 해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좀 DTO라든지 좀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렬화하고 역직렬화하는 그런 형태의 예제 한번 더 연습할 겁니다.